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들 가운데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과 그 부모님들이 가장 허탈하게 느낀 부분이 아마 후보자 딸의 입시 논란이었을 겁니다. 실제 청년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각 당의 청년 대변을 맡고 있는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경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장능인 상근 부대변인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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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은 오늘 초면이십니까? 아니면 자주 보셨습니까? 예전에 저희 둘은 뵙고요. 둘은 네, 자주 두 분은 자주는 아니어도 종종 네, 몇 번. 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밥은 못 먹었죠? 네, 사람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친해지려면 네. 지난 월요일에 조국 후보자 기자 간담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자유한국당의 반박 기자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해주시죠, 먼저. 네, 네, 제가 이경 상근 부대변인이고요. 네. 제가 먼저 한번 네, 뭐 총평이라고까지는 아니고요.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느꼈는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지난 2일이었습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다음 날 새벽 2시 10분까지 약 10시간 정도 네. 기자 간담회가 이루어졌는데요. 네, 우선 그 기자 간담회는 그 청문회를 하고 싶었는데 그 야당이 청문회를 좀 막았지요. 그래서 조국 그 후보자는 그동안 청문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계속 미뤄왔는데 네네. 그걸 이제 국민들께는 꼭 입장을 밝혀야 될 때가 돼서 요청을 하고 강력하게 요청을 해서 오후에서 시작을 해서 한 10시간 동안 네네. 그 각 언론사 한 분씩 들어가서 이렇게 기자회견이 이루어졌습니다. 네네. 나중에는 언론사에서는 기자분들은 뭐 법조에서도 투입을 하고 야당 네. 출입 기자분들도 이렇게 투입을 하고 이렇게 많이 네, 하셨어요. 그 과정은 저희들이 알고 네, 있어서요. 네, 그 이렇게 부대변인 했는데요. 느낀 내용을 좀 네, 네. 말씀해 주시죠. 근데 우선은 언론에서 그 다음날 그 언론 일면을 보고는 저는 조금 뭐 내용이 없었다, 몰랐다라고 했다는 건 조금 놀라웠고, 네네. 네,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그렇게 좀 한 거에 대해서 좀 놀라웠고요. 네. 그리고 기자님들이 질문에 대해서 좀 질타가 있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좀 같은 거를 뭐 여러 번 반복했다고 하는데 기자 저도 이제 언론사 출신 팬 기자 출신으로서 네네. 그렇게 이렇게 같은 사안을 두르고 여러 방향으로 질문을 하는 거는 기자로서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기자회견이 긴급하게 이루어진 거에 비해서는 질문이 나름 예리하진 않았나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까? 근데 그 조금만 조국 더 후보자의 다만, 답변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기자님들 질문 조금 다만 네네. 이게 10시간 정도 되면은 나중에서는 기자님들은 이제 우리는 증인 신청권이라든지 자료 요청권이 없었다라고 조금 말씀을 주셨는데 최소한 그 전에 2주 정도 그 기사를 계속 쏟아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은 그런 게 없었어도 마지막에 가서는 조금 자료 근거를 대면서 좀 더 예리하게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네. 아쉬움은 조금 있고요. 네. 우리란 말 요즘 하기 좀 그런데 네. 어찌됐든 간에 후보자는 좀 답변을 좀 성심성의껏 하지 않았나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민주당원들이 조금 의심했던 네. 아니면은 좀 상처를 받았던 민주당원들이 기자회견을 보고는 마음을 좀 더 놓았다라는 그런 뭐 그 댓글 같은 거를 많이 네.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답변을 좀 짧게 하고 갈게요. 알겠습니다. 네, 왜냐면 질문할 게 많기 때문에. 네, 네. 네. 장능인 대변인, 부대변인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어떻게 보면 그 국민들께서는 이게 국민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지금 처음에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장면을 보면 국헌문란을 생각하게 된다라고 봅니다. 국헌문란이라는 게 그 어떤 삼권 분립을 의도적으로 깨뜨리려고 노력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건데요. 지금 국회에서 청문회가 만약에 합의가 이제 뭐 결국은 됐습니다만은 합의가 안 되면 안 하면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평가를 기다려야죠. 네. 예, 근데 그거를 굳이 국민청문회라고 국회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어떤 청문회, 그거는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네.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직접적인 문제를 좀 짚어보죠. 이 조국 후보자 딸 입시 특혜라고 보시는지 아니면은 뭐 그 당시는 지금 잣대로 보기에는 어려운 나름의 입시 전형이 있었고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한 입시였다 이렇게 보시는지 어느 분부터 먼저 말씀을 주시겠어요? 뭐 제가 먼저 할까요? 네네, 편하게 네, 하시죠. 제가 먼저 네. 그냥 하겠습니다. 네, 이경 부대변인입니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 제가 임용고사를 준비를 하면서 학생들을 좀 강의를 하면서 가르쳤던 경우, 당시에요? 그 당시 저도 네. 학생이자 임용고시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교육 제도였습니다. 네. 그때 이거는 정말로 부익부 빈익빈의 대물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말 생각을 떨쳐버릴 수는 없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조국 그 후보자도 그 네.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활용조차 못했던 그 청년들한테는 정말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 네. 옳은 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다만 지금 우리가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는 이 팩트를 정확히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마치 비리인 것처럼 특혜인 것처럼 조금 이게 저는 좀 악용하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당시 좀 팩트를 제가 좀 간단하게 좀 짚어볼게요. 네네. 한영외고 입학 전형은 정원의 입학이었다 이런 전형이 전혀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거짓으로 드러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고요. 네. 2010학년 고려대 생명과학에서 영어 특기자 전형이 아닙니다. 세계 선도 인재 전형, 특별 전형, 그러니까 일반 전형으로 네네. 합격을 한 건 이미 다 알고 그렇죠. 있어요. 네. 생활기록부가 60% 전과목 성적이 다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학이 40%로 말이 되어 있는데 이 어학 자격 요건이 탭스 857점, AP 3과목 이상 제출, 또 뭐 외국어 2개 이상 그 중에서 조건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거였는데 네. 이 후보자의 딸은 당시 탭스 점수가 905점입니다. 네네. 이 905점이라는 거는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그 당시 제가 또 영어 교사 이제 교원 자격증이 있어서 아이들 영어를 가르쳤던 입장에서 조금 네네. 더 그 배경을 좀 아는데요. 네. 미국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영문학을 전공한 그런 그 미국인이 네네. 이 탭스 시험을 봤을 때 900점 이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많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럼요. 네네. 그런데 905점을 맞췄던 점수인 거고 네. AP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국 대학 과정을 미리 듣는 건데 이 과목 자체가 미적분학, 화학, 생물 이런 경제학 같은 건데 네. 여기서 세 그 과목 이상을 다 만점을 받았어요. 음. 네,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스펙이라고 하면 모든 전문가들은 이걸 오버 스펙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다 갖췄는데 마치 특혜로 들어간 것처럼 무슨 그 영어 특기자로 들어간 것처럼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된 것 좀 오해가 너무 많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장 있습니다. 부대변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버 스펙을 만들고 싶어서 여러 군데 인턴도 많이 하고 인턴을 동시에 막 여러 곳에서 해서 홍길동이라도 못할 정도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질문 자체가 이게 특혜로 보느냐신데 차라리 특혜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특혜를 넘어서 입시 비리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고려대 학생들, 서울대 학생들도 이제 매주 촛불을 들고 있는 게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단순히 우연이라고 보기는 비정상적인 게 너무 많습니다. 처음에 논문 제1저자로서 고등학생 때 이제 2주 만에 그 논문 제1저자로 이제 등재가 됐다는 건데 네. 저도 제가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해봤습니다마는 방학 때 2달 동안 연구실 들어가서 인턴을 해도 뭐 논문 3저자, 4저자도 안 줍니다. 네. 그거를 따라가기도 힘든데 고등학생이 그 어려운 의학 그 전문성이 필요한 그 분야에서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다음 네. 오늘 또 동양대 뭐 표창장 논란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스펙 자체를 이제 어떤 조국 후보자 부부가 음. 오버해서 만들어주는 그런 것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네. 그 과정에 있어서도 전혀 공정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이런 여러 정황들이 보이니까 검찰이 그 부분을 지금 직접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 조금 보충 설명 네, 네, 조금만 네. 할게요. 우선 입시 비리 의혹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이 200명이었습니다. 200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간 건데 네네. 그러면 나머지 190명이 다 입시 비리 의혹으로 다 들어갔다는 그런 말밖에 되지 않고요. 논문 1저자 그걸 그리고 바탕으로 그 지금은 전형을 한 게 반박 의혹이 되는 기회 거죠. 드릴게요. 네, 네. 네. 그리고 지금 질문 자체가 입시 특혜냐라는 질문인데 인턴은요 이미 충족 조건을 오버 스펙으로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입학한 이후에 인턴 과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고대 들어간 것 자체가 입시 비리라고 이렇게 그냥 몰아가는 거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네, 대변인 그 장 부대변인 반박을 고려대를 해주시죠. 들어간 네네. 다음에 논문 1저자가 됐다고요?
네. 논문 제1저자로 등재된 게 그건 고등학교 때 문제인데 그렇죠. 진짜 그런데요. 네네. 고려대 들어갔을 때 논문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를 전문가도 자기소개서나 그렇게 얘기를 이런 데 여러 했었고요. 군데 녹일 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과였잖아요. 원래 네. 고등학생 때 문과 학생이 단순히 영어로서 고려대 문과 전형에 가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과 전형으로 옮겼거든요. 네네. 그렇게 옮기기 위해서 이런 인턴을 한다든지 네. 그다음 논문 1저자로 이렇게 올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네. 충분히 활용될 수가 있는 아니 거죠. 문과에서 이과로 옮겼다고 해서 그 논문이 더 적용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 거는 네. 이제 입시 그리고 생활기록부 60%에 그게 모두 다 들어가는 건데 가장 많이 반영된 거는 국영수 전과목입니다. 국영수 네. 전과목이면 자기소개서에 그게 한 줄 들어갔다고 해서 그리고요 자기소개서에는 자기가 뭐 논문 제1저자다 이런 얘기는 전혀 있지 않습니다. 네. 자기소개서에 그 얘기는 전혀 없다. 논문 1저자란 얘기는 없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다 이 정도로만 썼다. 네, 고등학생이 들어있고요. 논문을 쓰는 것 자체가 네. 아주 대단한 어떤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논문이란 표현을 많이 했고요. 그 당시 저는 이제 학생들을 제가 강의를 좀 해서 아는데요. 네네. 이렇게 스펙을 쌓고 인턴 제도 하는 것 자체가 다 논문을 썼다고 그렇게 자기소개서에 한 줄은 간단하게 다 넣습니다. 이 조국 딸만 그렇게 넣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아마 많은 네. 청년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엄청 청년들 열심히 중에 공부했던 200명인데요. 사람인데 논문 네. 주변에서 쓴 사람 전 잘 못 봤거든요. 특히 그러니까 문과 학생이 의학 저널에 써서 이과 전용으로 들어간 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논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논문 얘기는 적고요. 물론 많은 학생들이 좀 소외된 느낌을 받는 것도 뭐 그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당시 제가 네네. 가르친 학생들한테도 야 우리 그냥 열심히 하자. 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건 맞는데 마치 이거를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이 뭔가 비리를 잇는 것처럼 무조건 엮어서 가는 거는 좀 네. 억지 같은 시간이 느낌이 듭니다. 너무 지금 촉박해서요. 네. 장학금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오늘 오전 한 네네. 방송에서도 이 당시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있었던 교수님 나와서 뭐 말씀도 하시던데 이 장학금이 참 여러 개가 있어서 어떤 걸 먼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장 부대변인 먼저 좀 해주시죠. 예. 네.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는 대원칙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네. 공부를 잘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이 두 가지거든요. 크게는 그렇죠. 네. 네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조민 씨, 조국 후보자 딸이 이제 조민 씨인데 그 서울대에서도 대학원 다닐 때 이제 2학기 연속 장학금을 받았고 네. 부산대에서도 지금 6번 네네.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둘 중에 어디에 해당되냐 이거죠. 부산대 의전원에서의 뭐 유급 뭐 이런 거는 굳이 뭐 얘기를 안 하더라도 실제로 뭐 성적이 좋다고 보기도 상당히 어렵고 네. 그다음에 집안의 재산이 50억이 넘는다고 조국 후보가 직접 얘기하는데 네. 경제적 여건이에도 전혀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장학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혜다. 네. 대변인님. 네, 네. 서울대 장학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후보자 딸이 2학기 동안 이제 2번 장학금을 받았고 마지막에 802만 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네. 마지막에는 본인이 그 학교를 그만두면서 이거를 좀 돌려주려고 했었는데 반납하려고. 네, 반납하려고 했었는데 구조적으로 그러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인 거고요. 우선은 서울대 장학금 제도를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네. 서울대 총 동창회가 운영하는 관학회 그 장학금인데요. 네. 그 장학금에서도 일반 장학금, 결연 장학금은 좀 성적이라든지 또 가계가 좀 곤란한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었고 특지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네. 2번을 특지 장학금을 받았는데 서울대에서도 이 교수님이 나와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울대 장학금은 2학기 1년을 받는 게 이게 기본 원칙이다. 왜 네. 2학기 장학금을 받았냐라는 언론 비판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학과장 교수님이 2학기를 받는 게 원칙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다른 학생들도 2학기 연속 받았다. 네, 맞습니다. 얘기군요. 그리고 네. 신청을 안 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냐라는 비판이 있는데 그 당시 구조에서는 신청을 안 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였고 스누라이프라고 해서 서울대생만 로그인해서 가능한 그 사이트가 네네. 있다고 그래요. 네. 거기에 들어가 보면은 다른 학생들도 자기도 신청하지 않았는데 받았다라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고 네. 네, 그 당시 학과장 교수님이 네. 이걸 언론에 나와서 정확하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장능인 대변인님, 반박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른 지점을 지적해 주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서울대 장학금을 이제 그렇게 신청 안 해도 받은 학생들 중에서 네. 좀 반대로 물어보고 싶은 게 공부 성적도 안 좋으면서
그다음에 본인이 집도 엄청 잘 사는 네. 그런 학생 한 명만 데려와 보시면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겠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부산대 장학금도 6학기 준 그 어떤 교수가 네. 지금 이제 부산 의료 원장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음. 예, 그런 거가 이제 어떻게 보는 시점에 따라서 묵시적 청탁의 어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짧게 제가 장능인 부대변인한테 발언 기회를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 주광덕 의원의 생활 기록부를 공개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일반적인 학생의 생활 기록부를 그냥 공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죠. 근데 지금 이 케이스는 그 좀 다르거든요. 이게 명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의 성적표잖아요. 보통은 공부를 잘하면 고등학교에서도 학교 뭐 고려대 갔다고 플랜카드 붙여줍니다. 네, 플랜카드는 예, 붙여주죠. 예.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 조민 씨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어떤 가만히 있는 일반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과정에 있어서 네. 여러 가지 청탁 의혹이나 이런 거가 관련됐다고 보이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래서 공개할 만하다. 그렇죠. 직접 조 후보가 밝혔잖아요. 본인 딸은 공부를 잘해서 영어를 알겠습니다. 잘했다. 근데 네. 영어가 4에서 6등급 받았다는 아주 반대되는 사실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국민께 공개를 하고 알 권리를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경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장능인 자유한국당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